오늘 같은 날 술 한잔 안 하면 이상하죠. 사실상 미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자기 대신 레이나를 토모야와 결혼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옵션도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한테 시원하게 한 방울 날리는 거였습니다. 의상이 말이죠. 제가 볼 땐 그렇게 멋있거나 이쁘진 않았는데 또 좋게 생각하면 시어머니한테는 그런 화장이나 의상이 더 킹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큰일이죠. 미사가 파혼한 거잖아요. 神戸さん、メンタル大丈夫ですか？何なんですかあのバカ女は。略奪結婚宣言なの。何かあったら愚痴でも何でも聞くからね。 그것도 절친이 남편을 스틸하는 초유의 사건. 하지만 평소 레이나와 토모야가 어떤 사람인지 동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다 같이 축배를 들을 수 있었죠. 今人生史上最高にスッキリしてます。最悪の親友に最低のクズ夫を押し付けられたんですから。神戸さん、その意気です。イエーイ。本当にそうだよ。神戸さんの言う通り。あれ新人さん、うちの人遣い荒いでしょ。店長にはとても優しくしていただいてます。はい特製ラムうちからのサービス。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타이밍에 굳이? 라는 장면이 나오면 보통 드라마에서는 다 복선이죠. 스미오 씨는 한국판에서 양주란 역이잖아요. 기본적인 설정은 모두 가져갈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알바생 여자와 바람이 나는 거나 지난해부터 복통이 생기는 거로 봐선 미사의 암을 스미오 씨가 대신할 것 같죠. クリクリクリク。私もう十分ごちそうに。言ってるの。ポッチじゃ元気な赤ちゃん産めないでしょ。 한편 레이나는 벌써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놨으니 빼도 박도 못하죠. 年内に結婚式を挙げないと生まれてくる子供が病気になるって。 일단 올해 안에 무조건 결혼식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식을 하는데요. 今はこういうダサい。昔ながらの式場はもう流行りじゃないんですよ。遊びじゃないのよ。 두 여자 사이에서 토모야는 벌써 피곤하죠. 거기에 코인까지 망하고 빚까지 떠안게 된 토모야입니다. 새롭게 써내려갈 내년 1월을 기대하며 행복한 미사인데요. これから何しよう。 파혼 축하 자리에 스즈키가 없었다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스즈키와 미사 사이는 완벽하게 썸 타는 사이가 맞죠. 部長も一緒だったらもっと楽しかったのに。あなたが 당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겠죠. 미사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스즈키잖아요. 미사 대신 레이나가 토모야랑 결혼하게 된 건 다행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사가 죽지 않아야 하는 거죠. このまま何事もないといいのですが。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건 스즈키 자신도 죽지 않아야 합니다. 미사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어떻게 해서든 일어난다. 단 그 대상이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스즈키도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鈴木さんはどうなんですか。神戸さんのこと思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私にはやるべきことがあるので。 드라마가 7화까지 왔으니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일본판으로 만들어지면서 어찌 보면 한국판과 비주얼적으로 가장 다른 사람은 스즈키입니다. 일본판에서 사토 타케루의 연기가 만족스럽긴 해요. 미사를 향한 순애보적인 모습이 훨씬 진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원작 그리고 한국판과 비교를 한다면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작이나 한국판에서 주인공 유지혁은 키가 굉장히 크고 날카롭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사토 타케루는 체구가 좀 작죠. 그리고 한국판에서 유지영 역을 맡은 나인우는 중간에 아빠 양복 패션과 안경을 벗고 한 차례 외모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강지원과 유지혁의 외모 변천사를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에 비하면 일본판에서는 그런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나온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멜로 부분에서는 더 강점이 생긴 것 같지만 일본 드라마에서 가장 잘하는 코믹스러운 부분이 빠져서 살짝 아쉬운 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판이 더 일본스럽고 일본판이 더 한국스러운 상황도 재밌죠. お母様、ドレスはさすがに自分で選びますから。ダメよ。今の若い子に任せたら胸出したり足出したり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るんだから。 레이나는 결혼 준비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정도 시어머니라면 레이나도 파혼을 생각할 법도 한데 레이나가 어릴 때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기에 雨降ってきたしね。ほら、行くわよ。冷えは大敵なんだ
시어머니가 그래도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에 레이나는 만족하고 토모야와의 결혼을 이어갑니다. 오히려 토모야와 관계가 좋지 않죠.ね何？どうすんの？席埋まんなかったら。朝から晩までカリカリすんのやめてよ。えお客もガラガラの結婚式なんてやりたくない。そんなに嫌ならもうやめたらいいんじゃない？やめるって。 토모야는 아직도 미사에게 미련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을 예약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레이나는 미사를 찾아가는데요. 私のこともそんなに好きじゃないのかも。ミサに未練があるのかもね。どんなにラブラブのカップルでも結婚の準備で喧嘩するってあるあるだよ。マリッジブルーとかそういうのもあるんじゃないかな。幸せになること諦めないで。そんな最低な女の結婚式になんか誰も出席したくないよね。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문화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은 모바일 청첩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사가 돌아간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또 토모야 엄마가 고집하는 일본 전통 결혼식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에서는 결혼식을 하기 전 사전에 몇 명이 오는지 인원 파악부터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인원만큼의 식사와 홀을 준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결혼식 참석 여부를 체크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런 문화를 생각했을 때 레이나가 똥줄이 타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결혼식장에 올 사람도 없는데 식장을 이미 큰 곳으로 예약해버렸죠. 그러니 레이나가 토모야한테 닥달하는 거죠. 빨리 예식장 초대할 사람 모으라고요. 그리고 당장 레이나한테는 결혼 축사를 해줄 친구가 없습니다. 축사는 보통 신랑 신부의 지인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와 관련된 재밌거나 또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お願いしてもいいのかな。うん、任せて。お祝いのスピーチ。え？まだまだ利用価値あるわ。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은 총 10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해서 스피디한 건 장점이고 소소한 재미 부분까지 날아간 건 또 단점 같습니다. あー、素敵。私は何の意向もありませんので、二人の門出を思い切り祝ってあげてください。 결혼식장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도 한국판에서는 꽤 많은 분량을 갈아 넣었죠. 수민을 향한 지원의 복수 부분도 꽤 많았고요. 의상도 지원이 결혼식 의상 불문율인 올백 의상을 입고 왔는데 일본판에서는 어찌 보면 수수하죠. 이건 한국과 일본 결혼식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현에 한계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レイナの結婚式に出席ってつまりこういうことでしょ。さすがにこの格好はまずいって言ったんだけど。あの頃ひどいことして本当に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 그나마 고교 동창들 때문에 막장 결혼식 분위기를 살렸죠. お待たせしました。行きましょう。大丈夫。 그렇게 레이나와 토모야의 결혼식은 시작되고 미사의 축사 시간이 왔습니다. 祝福の言葉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私とレイナの出会いは20年前まで遡ります。あまりに一緒にいすぎて他に友達が一人もできなかったくらい。夫婦って一緒にいるうちに似てくるって。でもあれって間違いで、最初から自分に似てる人を選んで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うんです。最高のお似合いの二人だと思います。 한국판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판은 대놓고 친구들이 깽판을 치죠. 하지만 일본판은 대놓고 결혼식을 망치진 않습니다. 레이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 묘한 멘트를 날리고 끝이 나죠. 智也さん、レイナを必ず幸せにしてあげてね。本当にありがとう。 뭔가 속 시원한 사이다 전개는 아닌데 우리가 강력한 한국 막장 드라마에 길들여져서 그런 걸까요? 약간 허전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사와 스즈키는 축하의 의미로 함께 술이나 한잔하고 싶었는데 すみません。本日は満席なんです。僕の家です。すぐ近くなので。 크리스마스 이브라 식당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스즈키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카메키치를 다시 만나죠. 亀吉？亀吉です。部長が
助けてくれたんですか？なんでそんな大事なこと黙ってるんですか？私の神様じゃないですか。 오늘 미사 대신 레이나가 토모야와 결혼도 했겠다. 그리웠던 카메키치도 다시 만났겠다. 멋진 남자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맞이했으니 그냥 보낼 순 없죠. キスしないんですか？ 現在使われておりません。 결혼 이후 뭔가 찝찝한 레이나입니다. 신혼집 정리부터 미사를 가정부처럼 부리고 싶었지만 미사는 연락도 안 되고 이사까지 간 상황이었죠. 그러다 스즈키와 다정하게 있는 미사를 보고 그제야 레이나는 깨닫게 됩니다. 素敵な人が現れるよ。レーナにも見つかるよ。信じ合える相手が。本当にありがとう。私が捨てたゴミを捨てたゴミを拾ってくれて 미사가 나한테 토모야를 버렸구나. 그렇게 레이나는 미사를 향한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미사는 스즈키 집에서 아빠가 늘 접어주던 종이 거북이를 발견하면서 스즈키와 아빠가 혹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라는 끝이 나는데요. 참고로 이후부터 한국판과 좀 다른 전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 7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빨리 팔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방구석 텔러였습니다.